이 순간 이란에서 나오는 신호는 단절의 신호입니다. 보고와 영상에 따르면 이란인들이 거리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휴전 협상이 무너지고 위기가 더욱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지금 보이는 것은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정권이며 테헤란에서는 군사 분야와 거리 모두에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은 여러 요인이 폭발적으로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한편으로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이란과 미국 간의 대화는 핵 프로그램, 무장단체 지원, 그리고 이 지역의 항해 통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란 내부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관된 요원들에 대한 공격 보고와 정권 내부 구조에서 분열의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협상 동계는 외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리, 국내 치안, 그리고 여전히 국가 통제를 유지하려는 이들의 정치적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란 정부, 도널드 트럼프 팀, 그리고 정권 내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화의 진전이 있기 전부터 이미 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합의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저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양보는 항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왜 긴장이 그렇게 많이 고조되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권의 강경파들에게 양보는 약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에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억압, 두려움, 그리고 빈곤이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압력의 충돌은 거리에서 더 공격적인 반응이 일어날 여지를 만듭니다. 그 중심지는 어디일까요? 테헤란에서입니다. 내륙의 전략적인 도시들과 정치적 위기와 군사적 위기를 연결하는 축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보고에서는 검문소에 대한 공격과 도시 지역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원들을 상대로 한 행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긴장이 더 이상 관공서나 군사기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 차원에서는 협상 실패가 분쟁을 해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후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혁명 수비대는 군함이 접근할 경우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거리와 바다 모두 들끓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전쟁, 경제적 피로, 이념적 경직, 그리고 외교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경제가 전쟁 이후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프라 파괴, 인플레이션, 실업, 그리고 생산에 대한 새로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약화되고 압박받으며 분열된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가면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이 됩니다. 물러서면 항복했다는 비난을 받고 강경하게 나가면 피로감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거리로 이어질 때 정치적 폭력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붕괴의 징후가 됩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원들에 대한 공격 보고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된 걸까요? 왜냐하면 그 보고들은 바로 정권이 가장 취약해 보이는 시점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고는 신중해야 하며 모두가 독립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 상황의 흐름은 명확합니다. 혁명 수비대의 권위가 더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거리에서 정권 요원들을 사냥하는 신호가 나타날 때 위태로운 것은 단순히 안전만이 아니라 권력의 이미지입니다. 이로 인한 즉각적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이미 취약했던 휴전은 힘을 잃게 됩니다. 바로 정권의 기반이 어떤 양보도 두려워하고 대중의 압력은 더 이상 체제 유지를 위한 대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대화가 1979년 이후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교착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입니다. 여기서 양보한다는 것은 권력을 잃거나 통제력을 잃거나 심지어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도 이미 그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석유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고 봉쇄 조치는 여러 나라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글로벌 위기의 중심에 섰습니다. 로이터는 협상 실패의 충격이 가격을 끌어올렸고 새로운 에너지 공급 차질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협상 결렬이 이란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연료, 운송,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생활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대화가 결렬되면 그 여파는 아주 먼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결국 이란은 민중 봉기,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강경함, 그리고 협상 실패가 함께 움직이는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일어난 일은 잠시 멈추려던 시도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몰고 갔을까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지도자들과 스스로의 세태를 감추지 못한 정권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내부 분열, 군사적 위협, 경제 위기, 그리고 무너진 외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정권이 협상하면 약해지고 협상하지 않으면 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